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어, 오늘은 말이죠. 유형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시험 범위로 잡은 부분은 어디냐면 연립방정식하고 1차 함수예요. 연립방정식하고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것보다 앞부분 부등식이라든지 부등식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 앞부분에 우리 중간고사 파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고사에는 제가 영상을 많이 찍지는 않아서 자료는 아마 있는데 영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공부할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파트에서 개념 강의나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기말고사 범위로 대부분 연립방정식하고 함수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연립방정식 파트, 연립방정식부터 함수 파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방정식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중학교 1학년에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거기서 1학년 거 살짝 복습해도 돼요. 전혀 잘 이해가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자, 그럼 오늘은 2학년 학생들 첫 번째 유형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한번 볼게요. 파일 보러 갈까요? 자, 왔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연립방정식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연립방정식 시작하는 부분이요. 자, 그러면 여기 연립방정식부터 이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연립방정식이 일단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연립은 조금 이따 보고 1차를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 여기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1차 방정식 아니야? 그런데 그거랑은 좀 달라요. 중학교 2학년의 연립방정식에서는 이 1차 방정식이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x랑 y랑 두 개가 있어요. 뭐 a랑 b랑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미지수가 종류가 다른 두 개가 있을 때 그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 미지수가 두 개면 그 값을 중학교 1학년 때처럼 금방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이 이제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립이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미지수가 두 개고 그 차수가 1차인 것을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여기 얘처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여기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요거는 x가 넘어와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사라지면 안 되거든.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인가? 아, 아니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 요런 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기는 얘를 이렇게 곱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곱하면서 분배 법칙을 써보면 2x xy 이렇게 되고 3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식은 1차가 아니고 2차예요. 미지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x 곱하기 x는 x의 제곱 이게 2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x 곱하기 y도 미지수가 두 개인 두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가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는 x제곱이 있고 빼기 x가 있지만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가 있는데 이때 이 x제곱은 서로 이항하면 부호가 반대가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다, 아니다, 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좀 센스 있게 좀 어려운 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인데요. 이때 이 x 앞에 있는 요 놈도 0이 되면 안 되고 여기 y 앞에 있는 b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요 부분 0이 되면 안 돼요. 여기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그걸 만족시키는 x, y의 값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게 방정식의 해잖아요. 그죠? 그건 중학교 1학년 애들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 또는 x, y 그 순서쌍을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푼다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연립방정식이란 뭐냐? 원래는 미지수가 하나만 있으면 그놈의 값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미지수를 두 개가 있으면
식이 항상 최소 그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다른 조건이 있으면 개수만큼 있지 않고 한 개만 있어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 교과서에 문제 있죠. 아마 개념편 찾아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기초다지기 문제를 푼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메인은 연립방정식이니까 요런 걸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요런 걸 연립방정식이라 하고 연립방정식에는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둘 다 동시에 참이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어떤 방정식에 해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방정식에 이 밑에처럼 해가 주어졌다면 이것을 요 식의 xy에다 각각 대입해 가지고 참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참인지 아닌지 꼭 봐야 돼. 해가 주어지면 방정식에 대입한다. 이것은 해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방정식에 해가 주어지면 이걸 문제 푸는 데는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식에 대입한다. 그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그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거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대입하면 그게 참이 되는 거죠. 그죠? 대입하면 참이 되기 때문에 대입하면 참이 된다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왜 이렇게 굵어졌지? 내가 이거 저번에 그래서 또 바꿨더니 또 이 모양이 됐구나. 이게 페이지마다 다 다르네. 페이지마다 이게 달라서 굵어지고 가늘어지고 그러네. 이게 지금 너무 굵으니까 쓰는데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어? 식의, 시계, 대입. 그거 잘 쓰잖아. 대입하면 그 결과가 항상 참이다.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등식 성립.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성립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라는 것이 주어지면 식에 대입해라.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수없이 반복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왜, 열이 가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때는 또 이걸 이렇게 하죠. 자,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어떤 방법이 있죠? 야, 식의 대입을 이용한다. 대입을 이용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써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는 대입법이라고 했죠. 교과서에는 대입법이라고 안 하나 또?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서 사라져 버렸어. 자, 대입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이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 가감법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나 봐요. 여기에 갑자기 없어진 걸 보니까. 교과서에도 그게 안 나오나?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교과서에 그런 말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쓰는 건데. 자, 대입법에는 크게 중요한 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특히 또 가감법을 많이 쓰는데 가감법을 쓸 때는 이런 식의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이런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빈칸 채우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빈칸 채우기 문제. 이거 안 눌러질까?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기 때문에 내가 그걸 풀면 돼. 근데 빈칸 채우기는 이 문제 만든 사람이 자기만의 방식,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자기 방식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풀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푸는지를 잘 읽고 거기에 맞게 식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갑자기 이 자기 방식이라는 게 생뚱맞게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이거 중학교 1학년에도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복잡한 연립 방정식의 풀이 보면 가로가 있다, 개수가 분수다, 개수가 소수다, 개수가 분수다, 소수다, 또 이런 게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좀 전에도 내가 1학년 거 녹화하면서도 이런 강의를 했거든. 근데 중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 때 저한테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시험에는 괄호도 있으면서
분수도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괄호도 있으면서 또 뭐 있어요? 개수가 소수 뭐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게 나와. 요렇게 딱 개수 소수 소수끼리 분수 분수끼리 뭐 괄호 있는 것만 딱 요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섞여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섞여 있는 걸 푸는 게 중요한데 이때는 항상 괄호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괄호부터 먼저 한 다음에 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선생님들이 함정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면서 아마 당연히 문제 나올 테기 때문에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BC 꼴의 연립방정식은 ABC 꼴은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숫자일 때는 숫자만 따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만 있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묶어서 나타내요. 그런데 그 보통인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이거 왜 이렇게 안 눌러져? 숫자가 있다. 수가 이렇게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랑 짝을 지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y는 3x 마이너스 2y는 7 이렇게 있다면 x 플러스 y는 7 요식 하나고 3x 마이너스 2y는 7 이렇게 두 번째 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좋다는 거죠. 알겠죠? 자, 요게 팁이에요, 팁.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다 보면 해가 중학교 때도 많았죠. 그죠?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이 있고요.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식은요. 더하기 빼기를 했는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x든 y든 둘 중에 하나는 남아야 되는데 가감법으로 풀었더니 다 사라져버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는 것은 뭐냐? 문자는 다 살았는데 숫자 혼자 남아있으면 그건 해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기본 성질은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조건을 찾았느냐? 이런 조건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기억하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사라지는 건지 안 사라지는 건지는 가감법을 해보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자를 거기다가 x와 y 아니고 다른 문자 a, b나 이런 것들을 넣고서 해가 무수히 많도록 a와 b의 값을 정해봐라. 조건을 찾아봐라.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 조건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방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감법을 했을 때 다 사라지면 모두 사라지면 이것도 안 눌러줘. 모두 사라지면 사라지고 0만 남는 거예요. 0만 모두 사라지면 해가 무수히 많다. 문자 있는 항은 다 사라졌는데 가감법을 했는데 숫자가 하나 남았다. 수가 남아있다. 수가 남아있다. 그러면 해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충분히 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연립방정식이 뭔지, 또 가감법, 대입법, 그 다음에 숫자가 복잡한 경우에 어떻게 푸는지,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은 어떤 건지, 이렇게 지금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유형에 관한 각각의 유형들을 풀 텐데요. 이 유형이 하나, 두 개 있는 거는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유형이 세 개 이상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뭐 다 세 개씩 딱딱딱 있네. 1학년 거는 뭐 두 개만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여기는 거의 없어요. 자, 이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항상 어떻게 할 거냐면, 유형을 한 두 페이지 잡으면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 정도 해야 되겠네요. 한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 정도 해서 유형을
정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뭐 짧은 거는 좀 빨리 하고 넘어가고 많은 것은 좀 그렇게 할 텐데 저는 문제는 시험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것 위주로 선택을 해서 여기 앞에 있는 대표 유형, 뭐 필수 유형 있는데 요걸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저랑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시험 성적이 많이 올라가야지 다음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험 성적이 올라가려면 좀 너무 낮은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그래서 이번 시험부터는 좀 포커스를 상향해서 윗부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상만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가르칠 생각이 없다, 지금은 솔직히. 그런 애들은, 왜냐하면 애들이 뭐 이거 보면 뭐 유튜브로 돈 버는데 뭐 봐주면 좋냐 그런데 봐주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봐주는 학생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보고서 눈으로만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사실은 시험 보면 7점도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나오는 거를 갖다가 내 영상을 보고서 자기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걔네들 공부를 망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어?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댓글을 달거든요. 아, 뭐 수업, 뭐 선생님 설명 기껏 했는데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설명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맨날 눈으로 공부하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져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에서는 그 유형 문제들도 그렇고 심화 파트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기출 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다지기 지금 안 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는 푸는데 생뚱맞게 쉬운 걸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배제하려면 기초 다지기 아직도 안 한 사람들은 그건 지금이라도 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구글 클래스에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아직도 구글 클래스 신청하는 사람 있으면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구글 클래스 신청하시고 거기 가서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거 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